안녕하세요, 찻더마기입니다. 요즘 계속 SUV를 리뷰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SUV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디자인과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중에서 근육질의 몸매와 유려한 라인들을 자랑하는 중대형 SUV 쿠페 BMW X6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전에도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지금 디자인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 아닌 소소한 외부 디자인 변경과 함께 실내 디자인에 더 신경을 쓴 흔적들이 돋보이는데요. 거기에 모든 파워트레인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되어 파워트레인 성능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승한 X6는 3리터 가솔린 엔진으로 구성된 40i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그럼 BMW X6 40i M 스포츠 패키지가 어떠한 상품성을 가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X6의 디자인은 주간 주행등과 범퍼의 디자인을 조금 더 우락부락하면서 세련되게 만들었으며, 후면은 페이스리프트 전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하였는데요. 새로운 후미등과 웰컨 애니메이션이 추가된 X5에 비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주간 주행등은 조금 더 날렵한 삼각형의 디자인과 함께 LED 아래에도 라이트가 점등되고, 야간에는 웰컨 애니메이션과 함께 파란색 라이트도 작동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라이트는 레이저에서 LED로 변경이 되었지만 야간 시인성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라이트의 밝기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드닐 그릴은 기존과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아이코닉 글로우도 기존과 동일하게 작동하여 야간에 엄청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고, 엔진룸의 열에 따라 그릴을 조절하는 액티브 셔터 기능이 작동합니다. 범퍼 하단부는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의 스포티한 디자인과 함께 크기가 커진 에어 커튼에는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어 공기 저항을 줄여주고, 후면에 에어 브리더와 통일성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옆면은 페이스리프트 전과 거의 다를 게 없는데요. 다만 헤드라이트와 범퍼의 형상이 달라져 조금 더 날렵한 인상을 심어주며, 여전히 근육질의 몸매를 보는 것 같은 캐릭터 라인들과 팬더에 있는 에어 브리더가 인상적이지만, 에어 브리더는 구멍이 막혀 있어 기능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윈도우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으며,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이 아주 유려한 라인을 보여주면서 뒷 팬더가 오버 팬더처럼 되어 있어 사선으로 보거나 실내에서 사이드 미러로 볼 때 아주 만족스러운 팬더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포일러는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 끝에 각각 하나씩 마련되어 공기 저항은 물론 스포티한 디자인까지 신경을 쓴 흔적들이 돋보였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여전히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너무 달라진 게 없어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는데요. 후면의 길다란 후미등은 아이언맨을 떠오르게 하면서 여전히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나, 전면에는 주간 주행등의 변화와 웰컨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었지만 후미등은 너무 신경을 안 쓴 것처럼 웰컨 애니메이션도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에어 브리드의 디자인도 그렇고요. 범퍼 하단부에는 듀얼 머플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휠은 앞 275, 40, 21인치, 뒤 315, 35, 21인치에 V스포크 915, M 바이컬러 휠로 구성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멋있지만 타이어 유지비에서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X6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 중에서 가장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최신 BMW와 전세대 BMW가 섞여있는 스티어링 휠과 센터 콘솔은 아날로그 감성, 커버드 디스플레이는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다만 페이스리프트 전이 더 좋았던 모습도 있는데,
S6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4.9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파인우드 블랙 인테리어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메리노 가죽의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차량에 탑승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지만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그대로이면서 전자식 기어의 디자인이 재질은 동일하지만 모양이 많이 아쉬워졌습니다. 계기판의 디자인은 최신 BMW의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의 레이아웃과 주행 모드에 달라지는 색 3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레이아웃은 모두 만족할 만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며 특히나 장시간 운전을 할 때 마지막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넓은 화면에 정말 필요한 정보만 표시해줘 감성과 함께 시원시원한 화면을 볼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레이아웃 변경과 정보 표시를 변경할 때 여전히 느린 반응 속도를 보여줘 약간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는 해결이 안 되나요?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페이스리프트 전 난잡했던 테마와 다르게 깔끔히 정리된 테마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AR로도 현재 주행 환경을 표시해줘 만족스러운 계기판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4.9인치 디스플레이는 터치와 센터페시아 다이얼로 조작이 가능하며 아이드라이브 8.5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어 메뉴를 불러오거나 기능을 사용할 때 버벅이지 않고 특히 내비게이션의 반응 속도가 많은 개선이 있었으며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를 사용할 때도 즉각적으로 켜고 끌 수 있게 UX도 수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조기는 여전히 온도 조절을 제외하면 바람 세기를 조절하려면 공조기 메뉴에 진입해야 하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본 화면은 내비게이션이지만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른 정보로 설정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품질은 현재 판매되는 차량 중 좋은 편으로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자체적으로 탑재된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볼 때 아주 만족스러운 밝기와 색 재현율을 보여줍니다. 내비게이션도 개선이 되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시내 차로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방지턱, 사고 발생 지역, 국도 갈림길 표지판, 고속도로 갈림길 표지판,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 고속도로 휴게소 상세 지도, 과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까지 안내해줘 국산 브랜드의 내비게이션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계기판과 동일한 위치에 커버드 디스플레이로 운전석을 향해 조금 꺾여 있어 내비게이션을 보거나 영상을 볼 때 만족스러운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닌 페이스리프트 전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스티어링 휠을 잡는 느낌도 적당한 두께로 좋은 편이며 버튼이나 패들 시프트를 사용할 때도 조작하는 느낌이 묵직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도 시트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방향, 즉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는데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부품의 길이도 왼쪽의 길이가 조금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크리스탈로 되어 있지만 최신 BMW와 마찬가지로 작은 바 모양으로 바뀌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내 재질은 고가의 차량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재질을 보여주는데요. 실내 트림은 파인우드 블랙 인테리어, 가죽은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 천장은 블랙 헤드라이너, 페달은 M 금속 페달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에는 S6의 앰비언트 라이트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센터 콘솔에는 전자식 기어, 시동 버튼, 센터 페시아 다이얼까지 크리스탈로 구성되어 정차 중에도 고급스럽고 주행 중에도 빛이 반사되어 고급스럽지만 너무 빛이 강할 경우 반사되는 빛이 눈을 강타하여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15가지의 색과 주행 모드에 따라 색이 변경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명발광 위주로 되어 있으며
센터 페시아에 있는 S6는 웰컨 애니메이션과 주행 모드에 따라 색이 변하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디자인이지만 주행 중 방해가 되지 않는 어느 곳을 봐도 깔끔한 앰비언트 라이트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야간에는 라이트 카펫이 작동하고 도어 스커프는 1열과 2열 모두 라이트가 작동합니다. 1열 시트는 메리노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어깨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수석까지 동일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1열 시트의 착장감은 시트의 높이가 낮다는 느낌은 적으면서 쿠션도 적당히 부드럽고 다양하게 시트 조절이 가능하지만 스티어링 휠의 위치와 시트의 위치가 조수석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어 분명히 다양하게 시트 조절을 하여 알맞은 운전 자세로 착석을 하고 있지만 몸이 정면을 보는 게 아니어서 살짝 목을 돌려서 정면을 보는데 이게 계속 이질적인 느낌이 들면서 연속으로 장시간 주행을 할 경우 평소에 목이 안 좋다면 목이 살짝 뻐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시승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2열 시트도 메리노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은 카시트를 생각보다 편하게 설치가 가능하지만 어린 자녀의 발이 1열 시트에 쉽게 닿을 수 있으며 카시트 설치 후 성인 2명이 무난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무난한 머리 공간과 무난한 다리 공간을 보여주고 성인 3명이 무난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공간을 X5와 비교하면 머리 공간은 확실히 X5가 여유로워 카시트를 설치해도 답답하지 않지만 다리 공간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하위 등급의 X4와 비교하자면 다리 공간이 아주 조금 더 여유로운데 편하게 앉을 경우 거의 차이가 없다고 평할 정도로 다리 공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조금 세워진 시트 각도와 조금 짧게 느껴지는 다리 받침대의 길이 때문에 편하게 앉을 경우 허벅지는 제대로 지지해주지만 허리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가운데 좌석은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이 모두 부족하여 장시간 탑승을 할 경우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 1열 시트에 2열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창문은 100% 다 열려 SUV 쿠페 중에서 가장 좋은 개방감을 자랑합니다. X6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컴포트 액세스, 오토 홀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2열 햇빛 가리개, 스티어링 휠 열선, 컵홀더 냉장과 온장, 포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소프트 클로징, 정동 트렁크, 제스처 컨트롤,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하만 카돈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ED 라이트로 구성된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은 시속 40km 이상부터 작동합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기존 레이저 라이트보다 더 밝은 모습을 보여주며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만 하이빔을 중지하여 야간 주행을 하는데 아주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테마 변경과 여전히 큰 크기를 보여주지만 풀 체인지된 차량보다는 작은 크기를 보여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테마는 기본, 디렉셔널 뷰, 어시스티드 뷰, 스포츠, 축소가 있습니다. 보통은 디렉셔널 뷰를 사용하는데 지도가 필요할 경우가 아니라면 표시되지 않으나 경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 과속 카메라와 함께 상단에 표시해 주는데 독일 브랜드 중에서 과속 카메라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해 주는 브랜드는 BMW 밖에 없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도 페이스리프트 전보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차간 거리 조절은 여러 메뉴를 거쳐야 조절이 가능한 점은 아쉽지만
차량 인식은 고속도로는 물론 시내에서도 아주 부드러운 제동과 가속을 보여줘 독일 브랜드 중에서 가장 좋은 차량 인식을 보여주는데, 차로 주강 유지는 고속도로 직진과 대부분 코너에서 안정적인 차로 주강 유지를 보여주며, 고속도로의 완만한 램프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은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깊은 램프에서 코너가 바뀌거나 코너가 조금 더 깊을 경우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차로 중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여 약간의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렬 편의 사양의 경우 같은 가격대의 경쟁 차량에는 없는 컵홀더, 냉장과 온장이 있어 환경에 따라 음료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2열에는 햇빛 가리개로 햇빛을 차단하면서 소프트 클로징이 작동하여 부드럽게 도어를 닫을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X5보다 조금 작지만 100% 다 열리는 창문과 더불어 좋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스키스로와 시트 폴딩을 지원합니다. 공간은 580리터를 자랑하여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힘들지만 가로와 대각선으로 여유롭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시트 폴딩 공간은 1530리터를 자랑하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워도 될 정도로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 외 트렁크 왼쪽과 오른쪽 하단에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으며 12V C가잭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도 개선이 되어 좋은 해상도와 화질을 보여주며, 다양한 카메라 화각과 함께 스티어링 휠에 따라 자동으로 화각이 바뀌는 점은 좋은데, 스티어링 휠을 조금만 조작해도 바로 화각이 변해버려 사용하는데 적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유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14.9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애플 카플레이 말고도 자체적으로 유튜브나 다른 스포츠 뷰어를 시청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엔터테인먼트 기능이었습니다. 오디오는 하만 카돈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라운드 음장과 고음, 베이스, 이퀄라이저를 취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색은 플랫한 편으로 어느 음악이든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소리를 최대로 키워도 잡소리가 없어 만족스럽게 청취가 가능하였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How long do we have to? S6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파워트레인은 엔진 3리터 직렬 6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출력 381마력, 55.1토크, 미션 8단 오토미션, 서스펜션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구동 상시 사륜, 타이어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브레이크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M 스포츠 브레이크, 무게 2320kg, 0에서 100km 공식 기록 5.4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250km, 복합 연비 리터당 9.5km, 연료통 83리터, 5탄가 95, 주행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이 있으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엔진의 마력이 340마력에서 381마력으로 대폭 증가되었고, 연비도 리터당 7.6km에서 9.5km로 대폭 증가되어 파워트레인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였으며,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의 장착으로 차고 조절과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템포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주행에 관한 정보도 페이스리프트 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데, 특히 주행 모드에 따라 정보가 달라지는 점은 디테일이 돋보이지만, 때로는 주행 모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보고 싶을 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S6의 데일리성은 어떨까요? 준대용 SUV라고 하더라도 SUV 쿠페의 장점인 1700mm의 전고를 가지고 있어 사이드 스커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1열에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며, 2열은 2975mm의 휠 베이스로 인해
X4보다 도어 하단이 거슬리지 않아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였지만 주차 후 탑승이나 하차를 할 때 2003mm의 전폭 때문에 2열의 사람은 미리 내리거나 차가 나왔을 때 탑승하는 걸 추천합니다. 차량의 길이가 4960mm로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역시나 2m가 넘는 전폭 때문에 주차를 하거나 출차를 할 때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후륜 조향이 옵션으로 고를 수 있다면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좁은 길을 주행할 때 역시나 전폭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아파트의 좁은 반직턱을 지날 때는 거슬리지 않게 지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시내에서의 주행 질감은 부드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야 할까요? 가속도 경쾌하면서도 부드럽게 여유롭게 가속이 되며 제동도 브레이크 페달의 세팅이 민감하지 않아 부드럽게 제동이 가능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착으로 조속에서 스탑앤고가 작동할 때 전혀 거슬리지 않으며 다시 시동이 걸릴 때도 진동과 소음이 거의 유입되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가벼운 편인데 차 크기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주차를 하거나 일반 주행을 할 때 어느 누구나 편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른 차의 반응도 기존 BMW의 느낌이 아닌, 즉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부드럽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주행 모드를 변경하면 바로 예전의 BMW로 바뀌는 부분으로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점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유턴을 할 때는 긴 휠베이스의 영향으로 2.6에서 8차선이 필요한데 차선이 여유로운 곳에서는 편하게 유턴이 가능하지만 완복 4차선의 경우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시속 200km 이상까지 꾸준히 밀어주고 직진 안정성은 2320kg의 무게도 있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도로에 깔리는 듯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차선 변경을 하거나 요철을 넘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아 좋은 초고속 주행 안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주행 중 시야는 전방 시야는 세단보다 높은 전고를 자랑하는 SUV답게 시원시원한 시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커다란 사이드 미러도 좋은 시야를 보여줍니다. 후방 시야는 유려한 루프라인을 자랑하지만 후방이 아예 안 보여서 운전을 못하겠다 수준은 아니어서 의외로 후방 시야를 보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X6의 데일리성은 SUV 쿠페라고 하더라도 좋은 시야와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주차나 유턴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6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어떨까요?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엔진과 미션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S6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0에서 100km 기록은 5.68초, 80에서 120km 기록은 3.59초, 0에서 200km 기록은 23.39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5.4초보다 살짝 느린 5.68초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시승차에 일반유가 주요되어 본래의 성능을 100% 발휘하지 못했지만 페이스리프트 전 X6 40i의 가속력 6.04초보다 월등히 빠른 좋은 가속력을 느낄 수 있으며 연속으로 가속 테스트를 진행해도 제일 느린 기록이 5.75초로 거의 5차 범위 이내의 기록을 보여줘 엔진 성능 유지력도 아주 훌륭하였습니다. 고속도로의 실영역 구간 80에서 120km 구간에서도 3초대의 가속력을 느낄 수 있는데 아주 경쾌하게 가속이 가능하여 모든 구간에서 답답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좋은 가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가속을 시작할 때 엔진 성능만큼의 강한 펀치력이 느껴지며 컴포트 모드와는 전혀 다른 미션이 변속될 때마다 의도적인 미션 충격을 일으켜 운전 재미까지 느낄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스포츠 플러스 모드나 컴포트 모드의 차이점은 의도적인 미션 변속을 제외한다면 가속력에서만큼은 5차 범위 이내의 기록이 측정되어 주행 모드에 따른 가속력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엔진 반응은 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되면서 터보렉은 거의 느끼기 힘들어졌는데요. 전속 주행 중 가속을 해도 거의 딜레이 없는 즉각 반응하여 가속을 시작하고 제동과 가속을 번갈아 가면서 해도 터보렉은 느껴지지 않으며 무엇보다 악셀 페달에 따른 엔진 반응은 역시 BMW 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경쾌하다 못해 운전자와 차가 하나가 된 것 같은 아주 빠른 반응을 보여줘 엔진 반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미션 반응도 빠른 엔진 반응을 다 받아줄 만큼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데 수동 변속은 가솔린 엔진 특유의 많은 RPM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운전자가 내리는 명령을 바로바로 빠르게 수행하여 변속하는 것만으로도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저속에서 급가속을 시작해도 아주 빠른 변속을 보여주면서 가속을 시작하여 불만을 가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럼 가속력만큼이나 중요한 제동력은 어떨까요?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7.39m를 기록하였습니다. 브레이크 피스톤 개수만큼이나 2.3톤의 차량을 멈추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며 연속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도 경쟁 차량보다 비슷하거나 좋은 제동력을 보여줘 제동 성능 유지력도 만족스러웠습니다. S6의 핸들링은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도 바로 차가 반응하는 것이 아닌 조금의 딜레이를 두고 부드럽게 반응한다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자마자 큰 크기의 SUV라는 걸 잊게 할 정도로 차가 거의 바로 반응하는, 즉 회도성이 확 달라지는 것이 느껴져 회도성을 주행 환경이나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점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역시 핸들링은 동급 중에서 BMW가 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롤도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지만 컴포트 모드에서도 중고속에서 차를 급격하게 움직여도 롤을 극초반에는 어느 정도 허용하다가 초중반에는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줘 승차감과 안정감을 모두 느낄 수 있으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면서 롤 억제가 더 좋아져 중고속에서 차를 급격하게 움직여도 차의 고동, 즉 타이어가 미끌리거나 롤로 인해 앞뒤가 따로 노는 것이 없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차의 크기를 잊게 하는 재밌는 주행이 가능한데요. 코너에 진입할 때 날카로운 핸들링을 느낄 수 있지만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발생하는데 코너에 중후반을 지날 때 언더스티어는 거의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고 무엇보다 X드라이브의 작동으로 코너에 진입하거나 탈출할 때 각 바퀴 하나하나에 필요한 만큼의 출력을 전달하여 타이어 트랙션은 물론 언더스티어 해소와 함께 진입과 탈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어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였는데 특히나 연속으로 급격하게 이어지는 코너에서 날카로운 핸들링과 X드라이브의 궁합이 아주 좋아 차의 크기를 잊게 하는 안정적이면서도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마이너스 13도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급격한 코너에 진입할 때 315mm의 광폭 타이어가 차를 제대로 지탱해주면서 차체 강성도 아주 훌륭하여 꽤 높은 속도임에도 불안한 점 하나 없이 오히려 여유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움직임과 거동을 느낄 수 있으며 내리막길에 있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너에서 타이어 스키드 음은 미미하게 들리면서 타이어 트랙션을 비롯한 아주 훌륭한 안정성과 함께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른 경쾌한 차의 움직임은 오르막길에 비교하더라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주행이 가능하며 경사가 다른 내리막길에서 조금 과격하게 몰아도 차체가 전혀 흔들림 없는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줘 감탄이 나올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S6의 코너링은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이 공존하는 핸들링과 X드라이브의 주행 환경에 따른 출력 배분으로 준대용 SUV라고 믿기지 않는 어느 코너에서든 안정적이면서도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가 장착되어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 휠의 21인치 크기와 315mm에 달하는 타이어 폭 덕분에 타이어 성능이 부족하다고는 느끼기 힘들 정도로 만족스럽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S6 40i의 MVH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렬의 승차감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대부분 도로에서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고급진 잔진동 처리 능력을 느낄 수 있는데
잔진동이 시트에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페달과 스티어링 휠의 현재 노면이 어떠한지 운전자에게 전달하여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요초를 넘을 때는 탄탄보다 단단한 서스펜션의 세팅이 느껴지지만 쿵쾅거리거나 출렁거리지 않아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 BMW 차량 최초로 1열에서 노면에 따라 피칭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포토홀 같은 맨홀길을 주행할 때 충격이 전해지기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의 양이 작아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좋은데? 라고 느껴지며 안 좋은 노면을 주행할 때 스티어링 휠과 페달에는 진동이 계속 전해지지만 시트에는 진동이 거의 전해지지 않아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반지턱을 지날 때 1열에서는 승차감이 좋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2열의 승차감은 안 좋은 노면에서 시트에도 진동이 전해져 조금 불쾌할 수준이며 반지턱을 지날 때는 전류는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지만 후륜은 올라갈 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시트가 몸을 미는 듯한 충격이 전해져 조금 불쾌하였습니다. S6의 승차감은 1열은 대부분 환경에서 일관되는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지만 2열은 어느 노면에서든 좋다고는 힘든,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아닌 무난한 승차감을 전달하였습니다. S6 40i의 정차 소음은 37dB를 기록하였습니다. 6기통 가솔린 엔진다운 정숙성을 들려주며 가속할 때도 엔진 소리의 유입이 적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50% 이상 감소시켜주고 Since I kissed you.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50% 이상 감소시켜줘 ARS 대기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한 KTAI 상담 무난한 도어 방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7dB, 시속 110km에서는 60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억제가 잘 되어 있는 편으로 장시간 주행에도 소음 스트레스가 없는 경쟁 차량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정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S6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9.5km를 자랑합니다. 시속 110km로 정속 주행했을 때 리터당 12.7km를 기록하였으며 시속 90에서 110km로 편하게 정속 주행을 했을 때 리터당 15.2km를 기록하여 아주 좋은 정속 주행 연비를 보여주었으며 스포츠 주행 후 연비는 리터당 9.2km를 기록하여 준수한 연비를 기록하였습니다. S6 40i M 스포츠 패키지에 대한 총평은 더 세련되고 더 빨라지고 더 좋아진 나만의 차입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모든 부분이 개선이 되었지만 동급 중 유일하게 SUV 쿠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가족들과 타기에는 조금 좁은 2열의 공간과 가격 대비 좋지 못한 승차감은 경쟁 모델에 비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과연 1억 1000만원대 차량을 1억 3천만원을 넘게 주고 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너무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는 할인도 너무 적고요. 여전히 멋지고 좋은 차량이지만 현재는 가격과 2열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였습니다. 이상 BMW X6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